안녕하세요, 여유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NCLEX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또 서류 접수하고 승인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을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막연하게 미국에 가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국에 대한 약간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미국에 가서 몇 달이라도 좀 살아보거나 여행을 해봤으면 그런 게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더욱 가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망설임 없이 NCLEX 서류를 준비하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 타임라인을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에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수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 NISED로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뉴욕 보드로 국문 졸업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그리고 폼 EF 이렇게 서류를 보냈고요. 3월 15일에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발송했고 3월 16일에 학교 서류가 뉴욕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뉴욕으로 보낸 게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4월 22일에 NISED에서 서류가 승인이 됐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 피어슨뷰 사이트에서 ATT, Authorization to Test라고 200불을 결제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ATT를 승인받았고 저는 6월 15일에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시험을 쳤고요. 15일에 오사카에서 NCLEX를 치고 17일에 구파법 확인한 후에 6월 23일에 제 뉴욕 라이센스 면허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NISED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143달러였습니다. 그때 환율로 1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뉴욕 보드로 또 서류를 보내는 거 서류 비용이랑 우편 EMS 프리미엄으로 보냈거든요. 그거 한 2만 5천 원 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뉴욕 보드로 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통상환증서라는 거를 같이 보내야 돼요. 그게 26,510원이었고 또 우체국 수수료 같은 거를 다 합치면은 한 3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ATT 받는데 200달러, 그리고 시험장 예약 비용이 150달러인데 일본은 텍스를 15달러 더 붙여가지고 165달러를 받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시험장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필요했던 유월들을 결제하는데 304달러가 들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일찍 쳐보고 또 불합격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로 끊었고요. 그게 304달러였습니다. 근데 원래 가격이 304달러는 아니고 제가 다른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단체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인 받은 비용으로 304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서 뭐 비행기 비용 30만 원, 숙소 비용 30만 원 이 정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총 공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0주 정도 되는 기간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하고도 붙었던 이유는 제가 국시를 준비했던 그런 베이스가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간호학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또 영어도 취준을 위해서 토익도 공부를 계속했었고 독해도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공부 베이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했어서 10주로도 가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2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총 3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엔클렉스 개념 정리 글들, 두 번째는 유월드, 세 번째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심플 널싱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드랑 심플 널싱은 정말 강추합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월드는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도 애용하는 앱이라고 알고 있어요. 확실히 문제를 풀고 나오는 그런 개념 정리들이 외우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그림도 있어서 좀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드만 풀어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월드는 크롬에서 유월드를 열면 한글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로 시험 치는데 한글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영어로만 문제를 풀고 또 오답도 영어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칠 때 6월 15일 바로 직전에 유월드에서 베타 버전으로 렉처 비디오를 올려줬었는데 이게 심플 널싱이랑 비슷하면서도 질병군별로 이렇게 앵글레스 개념들을 짚어줘가지고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드를 하루에 제가 몇 문제씩 풀지 정해서 풀 수 있는데 아무리 적은 문제를 풀어도 이 딸려있는 개념들을 다 보고 파일로 이걸 정리를 하면 아무리 빨리 풀어도 정말 이 푸는 시간에 3, 4배는 걸리거든요. 개념을 보고 정리하고 외우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고 오답하고 외우느라 하루에 한 4, 5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이버에 정리글을 찾거나 심플 널싱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면서 개념을 채워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심플 널싱 치시면 파트별로 개념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앵클렉스 위주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게 그 심플 널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 널싱을 보면 앵클렉스 팁도 주고 개념 설명 후에 문제를 몇 문제 주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도 있어서 저는 그게 매우 유용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아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6월도 풀기 전후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만 쏙쏙쏙 골라서 봤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심플 널싱 영상들은 무료 버전이고 앱도 있고 유료 결제도 가능은 해요. 그러면 유료 결제를 하면 볼 수 있는 동영상과 자료들이 또 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료 결제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개념들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레셔널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부를 했던 그런 캘린더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개념, 유월드, 심플 널싱으로 나누어서 기록해봤고요. 개념은 핑크색, 유월드는 초록색, 심플 널싱은 파란색으로 봐주시면 돼요. 4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4월 한 달 동안은 개념만 열심히 봤어요. 성인 간호가 분량이 많아서 성인 중에서도 범위가 큰 심혈관, 소화기, 신경, 호흡기 위주로 봤어요.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거나 더 쉽게 이해하려고 심플 널싱을 같이 봐줬습니다. 5월에는 본격적으로 유월드를 풀었어요. 계통별로 풀어서 한 계통 다 풀면 다음 계통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했고요. 제가 웨이팅 계열이다 보니까 약물 부분은 너무 몰라서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약물을 몰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통별로, 질환별로 약물을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써두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바로 오답노트를 하고 6월드에 같이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외우는 시간도 같이 가졌습니다. 이제 6월은 정말 막바지라서 못 풀었던 파트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가려고 노력했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심플 널싱을 여러 번 보면서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할때 성인, 아동, 여성 중에서 성인의 범위가 좀 넓어서 오래 봤던 것 같아요. 특히 학부 시절에 힘들어했던 정신이랑 관리는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관리가 약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 관리학이 앵클렉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특히 위임이랑 우선순위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NCLEX를 준비하며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요. NCLEX는 우리나라 국가고시랑은 물어보는 게 좀 경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간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면 NCLEX는 좀 환자 세이프티랑 관련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좀 이걸 응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환자가 다 중증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누구를 봐야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고, 재난 상황에서 어떤 환자를 퇴원시킬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관련해서 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잘 숙지해가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아마 NCLEX를 공부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간호 지식에 더불어서 비판적 사고까지 필요한 게 NCLEX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을 쳤던 오사카 피어슨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하루 전날에 꼭 시험장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오사카 우메다역은 지하철역이 굉장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도심 속의 미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 7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서 제가 7시 25분까지 거기 근처에서 헤맸습니다. 딱 7시 25분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물어봐가지고 딱 7시 30분에 피어슨뷰 그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딱 7시 31분이 되기 직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굉장히 빡빡하게 입장을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고 7시 30분에 제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가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라고 해주고 좀 약간의 여유는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한 가지 이날 오사카 시험장만 그랬던 건지 소프트웨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NCLEX를 치는 사람들은 모두 중간에 멈춰가지고 30분 정도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험에 영향을 줄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홀드 팝업이 떴었거든요. 그게 홀드에서 굿 팝업으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 피셜이지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봅니다. 시험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85문제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85문제로 끝났다는 뜻은 제가 잘 쳐서 above borderline이거나 못 쳐서 below borderline이니까 너한테는 문제를 더 줘도 못 풀 거야 하면서 이게 딱 팝업이 꺼지는 거거든요. 85번 문제를 딱 보고 제출을 하려고 딱 클릭할 때 정말 떨렸었어요. 다행히 85번 문제가 딱 봤는데 답을 알겠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선택을 하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정답이다 싶은 선지들이 좀 잘 보이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20번 이후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풀면서 정말 좀 난이도 높아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답을 모르겠다 싶은 문제들은 좀 3-4문제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 문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골고루 나왔는데 그래도 성인이랑 아동이 비중이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동 성장 발달이랑 놀이 부분을 좀 안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성장 발달이랑 놀이를 외울 자신이 없어서 정말 그냥 개념만 훑어보고 문제는 풀어보지도 않았고 시험 설마 이게 나오겠어? 라고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다 꼼꼼하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의 후기는 끝났고요. 사실 저도 NCLEX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외국인 합격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엔클렉스를 합격하고 또 미국에 가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